최근 뉴스나 각종 매스컴에서 우리 사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아이들이 없어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2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대로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이 일본보다도 3년 빠르고 미국, 캐나다보다는 2배,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3배 이상 빠른 수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인구 문제와 함께 앞으로 지방 외곽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방 외곽에 집을 매매하려는 시니어분들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노후 준비를 희망하시는 시니어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60년대생 860만 명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73년생들은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63년생부터는 다닌 직장에서 은퇴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는 52세로 93만 9천 명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연령대로 본다면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가 1위고요. 2위가 40대, 3위가 60대인데요. 앞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50대 분들도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창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경제인구 평균 나이를 40세라고 본다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경제주축이 될 나이가 지금의 20세일 것입니다. 현재 40세와 20세의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40세가 76만 3천 명, 20세가 48만 1천 명, 그러니까 28만 2천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은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지어 올리고 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약 30만이 줄어드는 20년 뒤에는 누가 이 많은 아파트들을 살까요? 이처럼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대략 2025년부터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30세에서 69세 나이의 경제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통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며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나이대에서 실수요자가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됩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초등학교가 지난 3월 1일자로 폐교하고 인근 초등학교로 통폐합됩니다. 서울 시내 초중고 중 4번째 폐교인데요. 지금까지 서울시 안에서만 2015년에는 금천구 홍일초, 2020년에는 강서구 염강초, 2020년에는 공진중이 폐교됐고 내년에는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고가 일반계 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통폐합됩니다. 도봉고는 2000년대 중반 신입생 수가 250명이었지만 2011년 198명, 2016년 123명으로 줄었고 올해 45명에서 결국 폐교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2023년 서울 학령인구는 113만 8,4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40년에는 66만 2,271명까지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서울도 이런데 하물며 지방은 어떨까요? 요즘 아이 키우기 힘든 환경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집값은 억소리 날 만큼 비싸고 물가도 점점 올라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탈서울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을 벗어나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고양시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은 중산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서울의 전셋값도 경기도의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랐으며 경기도의 경우 여러 신도시가 조성 중으로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가격은 서울보다 저렴해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도 예전에 비해 많이 고령화되었습니다. 특히 강남은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젊은 층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젊은 세대가 강남에서 보이면 혼자 독립해서 작은 오피스텔에 살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밑에서 계속 얹혀 살거나 둘 중 하나일 경우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노후에 어떤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군과 일자리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학군이 좋거나 일자리가 가까운 곳은 그나마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괜히 분양가만 비싸게 주고 사는 격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일본과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1월 일본의 공시지가 수치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다름 아닌 도쿄 분쿄구의 집값이었습니다. 도쿄도는 총 23개구가 있는데 분쿄구는 면적이 다소 좁은 편에 속하는 자치구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공시지가에서 집값이 비싼 지역 5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 이곳의 집값이 비싸냐는 질문에 많은 일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답했습니다. 분교구는 학군지예요. 아이를 키우기 좋고 좋은 학교가 많고 치안도 안정돼 있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도심 곳곳에서 노인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인홈은 고령자들이 자녀 등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시설을 가리키는데요. 한국의 요양원과 요양병원, 실버타운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입소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곳도 있는데요. 고급 주택지로 이름난 시부야구 히로, 미나토구 아자부주반 등에서도 이 노인홈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의 뚜렷한 증거가 보이는 가운데서도 학군 수요는 또 여전하다는 점이 일본 부동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미래의 힌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에 사는 돈 있는 분들은 지방이나 외곽의 집을 사기보다는 서울의 집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집을 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보다 서울의 집값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서인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50%가 넘고 1000대 기업 본사의 75%가 몰려 있으며 소득 수준도 높기에 신용카드 사용액도 한국의 75%가 수도권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과 병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가정당 한 명의 아이가 기본이 되었고 아이에게 투자하는 양육비와 교육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군을 찾아 이사를 가게 되고 학군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있으며 같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과의 의료 수준의 차이는 심할 정도로 많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명의리스트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의사는 70~80% 이상이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는 커지게 되는데 그 수혜는 온전히 수도권, 서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서울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겠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지방보다는 서울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사실 서울이라고 해서 부동산이 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군이 그저 그렇거나 또는 도시 발전이 되지 않거나 일자리에서 먼 곳의 서울은 서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은 기정사실이고 인구가 줄어들수록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노후의 지방 외곽이지만 반드시 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아파트든 전원주택을 사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이며 만족감도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은퇴 이후 투자나 부동산 매매는 노후를 위해 목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단기 차익을 위한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